낯선 마을로 온 남자 그림자보다 먼저 늙는 곳. 도시에서의 삶을 접고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이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윤재호 48. 그는 번잡한 곳을 떠나기 위해 지인에게 소개받은 조용한 노후마을로 들어온다. 마을 초입에는 특이한 분위기 풍경이 있었는데 평일 낮인데도 너무 조용하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고 길가를 쓸고 있던 노인 한 명만이 마치 오래된 인형처럼 굳어있는 동작으로 그를 바라본다. 그리고 재호는 이상한 것을 본다. 노인 뒤로 떨어져야 할 그림자가 그의 발끝보다 조금 앞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처음엔 빛이 착실하고 넘겨버린다. 하지만 마을 전체는 묘하게 빛이 일정하지 않았다. 가로등은 낮에도 깜빡이고 햇빛 아래에서도 그림자 경계선이 묘하게 흐려져 있었다. 짐을 내리던 중 누군가 다가온다. 105호에 사세요? 반가워요. 상냥한 말투의 김혜정 57. 중후한 중년의 우아함이 있고 묘하게 외롭고 눅눅한 분위기가 감도는 여자. 혜정의 표정은 따뜻했지만 그녀가 돌아서 걸어갈 때 조명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한 박자 늦게 발을 내디뎠다. 그날 밤 재호의 현관문 앞에서 누군가 천천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누구지? 문을 열자 아무도 없다. 그러나 바닥에는 발 모양의 검은 자국 2개가 문 쪽을 향해 찍혀 있었다. 그림자가 따라오지 않는 여자 105호의 비밀. 며칠 후 재호는 혜정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105호를 찾는다. 그녀는 차를 내주며 따뜻하게 맞아주지만 집 내부는 섬뜩할 정도로 어두웠다. 창문은 모두 두툼한 커튼으로 막혀 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이 가득했다. 그 사진들은 모두 각기 다른 그림자 모습들. 어떤 그림자는 웃고 있고 어떤 그림자는 찢겨 있고 어떤 그림자는 원래 주인의 움직임과 전혀 다르다. 재호가 물어본다. 이 사진들 취미이신가요? 혜정의 표정이 잠시 굳는다. 그림자를 기록하는 게 제 일이에요. 이상한 대답이었다. 집을 나서려는 순간 혜정이 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한다. 여긴 낮보다 밤이 더 위험해요. 특히 그림자가 생기는 시간엔요. 그제야 재호는 혜정의 집 뒤편 벽에서 그녀와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2번째 그림자를 발견한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이상해진다. 창문 바깥에서 재호의 집을 빙글빙글 도는 사람 형체의 그림자. 그러나 그림자는 너무 느리다. 마치 사람의 행동을 배우고 있는 것처럼. 그림자가 창문에 툭 부딪히는 순간 재호는 등골이 서늘해진다. 사라지는 어르신들 그림자 협정의 전조. 노후마을의 노인의 회관에서 입주 환영회가 열린다. 주민들은 모두 친절하지만 이상하게 너무 친절했다. 재호가 어색하게 인사하는 동안 사람들 발밑에 들이운 그림자들은 각기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어떤 그림자는 몸보다 더 젊게 움직이고 어떤 그림자는 마치 다리를 절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그림자는 주인이 앉아있는 동안에도 계속 서 있었다. 술에 취한 한 노인이 재호의 옆에 와서 쪼그려 앉으며 속삭인다. 여기에서는 그림자가 먼저 늙어. 그림자가 찢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곧 따라 사라지지. 어느 순간 장로들이 나타나며 그 노인을 끌어낸다. 그 다음 날 그 노인은 실종된다. 주민들은 아들 집으로 갔다며 태연하다. 하지만 그의 빈집 바닥에는 마치 발바닥까지 찢겨 나간 듯한 검은 윤곽만 남아 있었다. 그림자를 삼키는 밤 그림자 수학자. 새벽 3시. 밖에서 찰, 박찰, 박.
마치 젖은 발로 걷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재호가 창문을 열자 가로등 아래에서 노인 한 명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가 바닥에서 떼어지지 않고 그림자가 먼저 끌려가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끌고 있는 건 마치 검은 형체. 빛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림자 수학자. 그 형체는 노인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겨내더니 바닥으로 빨아들이듯 삼켜버린다. 다음 순간 그 형체는 갑자기 재호의 집 벽으로 달려온다. 철썩. 어둠이 벽에 납작하게 달라붙으며 낮게 너도 곧 노후를 맞이할 거야. 혜정의 비밀 그녀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이유. 공포를 느낀 재호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혜정을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혜정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어 재호에게 마을 기록과 한 장의 편지를 내민다. 기록에는 이 마을이 원래 포기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다. 여기는 사람의 수명을 대신해서 그림자가 늙는 곳이에요. 혜정은 자신의 비밀도 털어놓는다. 저는 12년 전 그림자의 절반을 잃었어요. 그리고 곧 나머지도 사라질 거예요. 그녀의 그림자를 확인하자. 절반이 찢어져 있었다. 어떤 부분은 연기처럼 날아가 버렸고 어떤 부분은 떨리며 사라질 듯 흔들렸다. 혜정이 말한다. 그림자를 잃은 사람은 이 마을을 떠날 수 없어요. 재호는 그제야 깨닫는다. 혜정의 그림자가 왜 자꾸 끊겨 보였는지, 왜 그녀가 항상 커튼을 치고 있었는지, 왜 밤이면 그녀의 집에서 흐느낌이 들렸는지. 그림자 협정 대신 늙어주는 존재. 장로들이 재호를 불러 마침내 진실을 말한다. 당신도 선택해야 해. 당신의 그림자를 내어줄 것인지 아니면 이 마을에서 사라질 것인지. 장로들이 발밑에서 일렁이는 그림자는 더 이상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다. 길게 늘어지고 몸에서 살처럼 떨어져 내려와 바닥에서 꿈틀거렸다. 마치 그림자가 아니라 검은 괴물처럼. 혜정은 재호를 데리고 빠져나오며 말한다. 그 사람들은 그림자의 수명을 계속 연장해 온 거예요. 당신도 잡히기 전에 빨리 떠나야 해요. 찢어진 그림자의 밤 탈출. 폭우가 쏟아지는 밤. 재호와 혜정은 자동차를 몰아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 움직인다. 하지만 어둠이 생기는 모든 곳에서 그림자들이 솟아오른다. 벽에서, 길바닥에서, 나무 뒤에서. 가로등 아래로 지나가면 곧 그림자 수학자가 따라붙는다. 혜정은 결국 비에 젖은 도로에서 넘어지고 그녀의 그림자가 바닥에 붙은 듯 떨리기 시작한다. 그림자 수학자들이 혜정에게 몰려든다. 혜정은 마지막 남은 그림자 조각을 두 손으로 붙잡으며 재호에게 소리친다. 난 괜찮아요. 당신 그림자만은 지켜요. 그녀의 그림자는 마지막 남은 부분까지 찢기며 사라진다. 그 순간 혜정의 몸도 힘없이 쓰러진다. 빗속에서 그녀의 몸은 놀라울 만큼 가볍게 식어갔다. 그림자 없이 떠나는 자 남겨진 그림자의 복수. 혜정의 죽음 이후 재호의 그림자에도 이상이 나타난다. 처음엔 몰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림자가 자신의 발보다 먼저 움직였다. 거울 앞에서 확실히 보인다. 재호의 몸은 가만히 있는데 그의 그림자는 천천히 다른 방향을 향해 목을 꺾는다. 이제 나도 늙는 건가? 그림자가 나보다 빨리? 재호는 혜정의 기록을 모두 태우고 마을을 뛰쳐나온다. 마을 경계를 넘는 순간
태양빛에 닿으며 그의 그림자가 뚝 하고 발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림자가 없는 상태의 그는 전날보다 10년은 늙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한다. 그래도 그 마을의 그림자가 되는 것보단 살았다는 게 낫지. 마지막 장면. 멀리 노우마을 쪽에서 수십 개의 그림자가 몸을 일으켜 재호가 있는 방향으로 서서히 기어오듯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화면이 어둡게 닫힌다.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주세요.